미국의 8월 고용지표의 충격적인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환율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정해놓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 흐름의 아주 큰 변동 가능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분야가 아닌 일반 분야의 그런 고용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업률과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표의 수치가 예상치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서 이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미국 고용지표와 우리의 달러 투자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게 뉴스를 봐도 기사를 봐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원래 경제나 금융에서 용어와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최대한 분석을 해보고 쉽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용지표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원달러 환율, 즉 환율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가 뭔지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바로 각 국가의 화폐 가치의 차이로 인한 교환 비율이 바뀌는 것에 대한 원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미국 달러 환율을 생각할 때 가장 주요한 인자로는 가장 먼저 금리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경제가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돈이 그 시장 내에서 잘 도는지를 보려면 소비 능력을 봐야 되는데 이 소비 능력을 창출하는 게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기업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고 그러한 선순환이 되는 것이 바로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도를 보기 위해서 고용지표를 참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화폐량이 너무 많아지면 그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좀 봐야 됩니다. 화폐가 얼마나 많이 발행되는지에 따라서 금리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은 수치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그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금리, 고용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수치 일단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표들로 인한 화폐 가치의 비율을 환율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지표들의 균형으로 인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 원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155원 정도인데 이 1155원은 이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균형이 딱 맞은 그 상태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요 지표 중 하나의 값이 갑자기 크게 변동성이 생긴다든지 예상치와 다르게 나타나면 균형이 깨져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뉴스와 그런 신문 기사들에서 이런 지표들을 주로 다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한국이 최근에 금리를 조금 올렸어요. 이 금리를 올린 원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살짝 약세 전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반대로 미국의 테이퍼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테이퍼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환율이 조금 오를 수가 있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한국의 고금리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의 기대감 이 균형을 이룬 그 원달러 환율이 바로 1155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그 주요 지표 중에 또 하나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고용지표의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는 기대치와의 균형이 깨졌음을 의미하고 향후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9월 미국 연준의 FOMC에서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 실시가 될 수 있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을 하는 순간부터 유동성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에는 좋지는 않아요. 돈이 막 풀려서 이제 그 돈으로 이런 것들을 메꾸고 있었는데 그 돈을 조금만 풀겠다. 그렇다면 경제 상황에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상태가 좋다.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지금 고용도 탄탄하고 생산도 잘 되고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는 건데 지금 고용지표가 조금 박살이 났죠. 8월 거는. 그래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테이퍼링은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연준이 시장에 계속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한 달에 막 이만큼씩 막 살포를 하는 거를 조금씩 수도꼭지를 조이듯이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유동성을 최대한 적게 풀고, 그 다음 스텝은 당연히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대출이 좀 조이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이퍼링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연준에서 방향성을 이제는 바꾸겠다.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돈을 계속 푸는 방향에서 이제는 조금 돈을 다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러한 충격적인 고용지표 결과를 보고 저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가정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는 고용지표가 너무 이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언급을 해서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대치 대비해서 공급이 더 계속 많아지는 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이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 이 상황에서 모두의 우려와는 달리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 실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지금 약간의 그런 우려감을 딛고 유동성을 조금 줄이겠다, 즉 공급을 조금 줄이겠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리고 환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이제 초보 달러 투자자는 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예측하기도 힘들 뿐더러 판단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테이퍼링을 언급하지 않는 첫 번째 경우에는 환율 하락이 예상되므로 달러 투자의 시점, 즉 달러 매수의 시점을 조금 늦춰서 9월 FOMC 이후에 더 많은 달러를 매수를 하는 건데, 이 비율을 좀 조절하는 거죠. 테이퍼링 언급이 100%안 된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FOMC 이전에 뭐 30%를 매수를 하고 이후에 70%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비율을 좀 조절을 해서 결과적으로 9월 FOMC 이후에 환율이 하락된 후에 달러를 더 많이 매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담감을 갖고서라도 테이퍼링을 언급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지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실업률은 똑같이 나왔어요. 실업률은 예상치랑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언급을 한다면 환율 상승이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은 9월 FOMC 이전에 더 많은 달러를 매수를 하고, FOMC 끝나고 나서 추이를 보다가 더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원화를 조금 홀딩 할 건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다, 그냥 5대 5다 하면은 그냥 지금부터 천천히 기간을 정해놓고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할 때 조금 참고치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연준 의장의 파월의 성향입니다. 지금 파월의 성향이 여러 가지의 그런 판단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금 온화한 편이죠.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온화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파월의 별명이 비둘기라고 해요. 평화의 상징이죠. 그럼에도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연준은 항상 결정적일 때 시장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파월이 조금 온화한 성격이라고 이번에도 그런 판단을 할지, 아니면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좀 뒤통수를 치고 서프라이즈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댓글로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좀 추천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몰라요. 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고 고용 지표가 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이렇게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주도를 하는 것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8월 고용지표의 충격적인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환율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정해놓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비전문가인 제가 몇 가지 한정적인 자원만을 활용해서 단순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것이므로
아, 이러한 아이디어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관조하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 이거는 투자를 할 때 영혼까지 베팅하지 않고 항상 안전마진을 남겨두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남겨두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